쉬는 시간을 주고 나면 기껏 방금 가르친 내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빨리 덧셈 뺄셈을 가르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행렬을 가지고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수학학원 운영하고 있지만 수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내가 수학 전공자인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수학 전공 아닙니다. 딱 봐도 비전공 같지 않아? 수학 못하잖아. 선생님은 뭘 전공했냐면 전자공학 전공했습니다. 전자공학 전공했고 왜 이런 얘기 왜 하냐면 행렬 덧셈 뺄셈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 4학년 때 졸업 논문은 아니고 텀 프로젝트로 했던 건데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괜찮아요. 놔두시고 일단 그 테이프로 붙이면 쓸 수 있어. IC10만 손상 안 되면 일단 그러고 있어. 여튼 선생님이 뭘 했었냐면 요즘은 되게 흔하게 보급이 돼 있는데 IP CCTV 그때가 언제냐? 보안 CCTV? 네, IP CCTV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CCTV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CCTV 화면에 접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CCTV가 사용자에게 어떤 경고를 보낼 수도 있어요. 가령 내가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내 집에 IP CCTV를 설치해놨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은 사실상 사진하고 똑같아요. 1초에 30장씩 사진을 찍으면 그게 영상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눈은 1초에 30번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연속적이지 않아요. 근데 1초에 30장씩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사진을 계속 여기서 말하는 행렬 뺄셈을 정의해가지고 걔들 행렬이니까 계속 빼요. 계속 빼면 원래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나오겠죠. 똑같은 거 계속 빼버리니까. 그러면 정상인 상태로 판단해요. 도둑이 딱 침입했어요. 그럼 도둑이 찍혔죠. 그럼 도둑이 침입하기 전과 후를 다 빼보면 사진이 달라졌으니까 빼고 나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죠.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사용자에게 경고를 송출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다. 자, 덧셈 뺄셈 의미가 있는 거 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얘기 하려고 제가 굳이 제 전공 얘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정의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꼴일 때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꼴이어야만. 왜냐면 딱 봐도 느낌이 오지. 해당하는 성분끼리 더하거나 뺄 것 같잖아. 야, 얘랑 얘를 더하고 막 덧셈을 정의할 것 같니? 도라이니? 그게 안 할 것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꼴에 두 행렬 저기 지금 2차 정사각형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연습삼아 한번 해보라고 예를 들으려고 한 거고 실제로 2차 정사각 아니어도 덧셈과 뺄셈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를 보셔야 돼요. 위를 아직 보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A와 B의 합은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죠? AIJ와 BIJ의 합인 행렬입니다. 그래서 괄호 빼먹으면 엄청난 감점을 당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마찬가지 A 빼기 B는 AIJ에서 BIJ를 빼서 만든 새로운 행렬이죠. 따라서 저 위에 주어져 있는 2차 정상 행렬을 가지고 덧셈과 뺄셈을 수행해 보면 그 연산의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정의될 거예요. 덧셈 뺄셈 하실 수 있겠죠? 덧셈 뺄셈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다음 내용 봐도 되죠? 2번에 보시면 닫혀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닫혀있다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삭제돼가지고 잘 쓰진 않는 표현인데 그래도 개념 자체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닫혀있다는 말 안 쓸 뿐이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m 곱하기 같은 꼴의 두 행렬을 가지고 더하거나 하나 뺐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여전히 같은 꼴의 행렬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덧셈의 기본 법칙을 쓰라는데 너네 사칙 연산을 언제 처음 배우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언제 처음 배우냐고. 5학년 3학년 야 사실 언제 배운지 기억도 안 나지. 내가 덧셈과 뺄셈과 곱셈을 나눗셈을 할 줄 알지만 내가 언제 처음 이것을 교육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아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점에서 집으로 어떤 선생님이 방문해가지고 교재를 주면서 막 연산을 시킨다거나 이 사람 누구지? 뭐 이런 느낌. 왜 우리 엄마가 아닌 사람이 내 방에 들어왔지? 뭐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산을 잘 하게끔 왜냐면 수학을 우리가 매끄럽게 하려면 어느 정도 연산 능력은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연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끔 되도록이면 빨리 연산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처음 배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마치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이제 처음 배우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덧셈의 기본 법칙이다. 가령 뭐 교환 법칙이 뭐고 결합 법칙이 뭐야? 야, 이 사람이 지금 엄마가 아닌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교환 법칙은 이런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경험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연산은 되고 이렇게 하는 연산은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 같다는 거 다 알죠? 하지만 1 빼기 2랑 2 빼기 1이 다르다는 거 다 같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맞아요. 이걸 이제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뺄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제부터 배우는 모든 새로운 연산은 다 이런 연산에 대한 기본 법칙을 생각하면서 배우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교환 법칙의 정의는 제가 공통수학 2 집합을 하면서 그때 외우게 할게요. 교환 법칙의 정의는 안 쓰셔도 되는데 다음과 같아요. 이 항 연산, 항 두 개를 가지고 하는 연산에서 항의 위치를 바꾸어도 연산의 결과는 같다. 이게 이제 교환 법칙입니다. 여기서는 교환 법칙의 정의는 쓰지 않고 그냥 행렬을 가지고 제가 이거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의 정의를 집합에서 하는 이유는 집합은 좀 많이 색다른 연산이어서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잘 안 먹힙니다. 이거 먹히거든요. 네. 그래서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증명도 사실상 직관적으로 할 수 있죠. 같은 성분끼리 그냥 더하는 거니까 위치가 바뀌었다고 뭐 다르겠어요? 똑같겠죠. 네.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의 이제 정의는 종류가 같은 3항 이상의 연산에서 연산의 순서를 바꾸어도 연산의 결과는 같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집합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식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연산인데 괄호를 치는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배워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괄호를 치면 뒤에 거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괄호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연산일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즉 어떤 연산을 먼저 할 것이냐, 연산의 순서를 바꾸는 개념이 결합법칙이고 항의 순서를 바꾸는 개념은 교환법칙입니다. 차이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항의 순서를, 연산은 그대로 두고 항의 순서를 바꾸는 건 교환법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산 자체의 순서를 바꾸는 건 결합법칙이에요. 그래서 연산이 2개 이상이 있어야 순서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개의 항이 최소한 필요한 거죠. 이러면 결론은 뭐냐면 바로 왜 쓰는 거냐?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은 사실 연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뭘 먼저 하든 연산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덧셈을 먼저 하든 뒤쪽에 있는 덧셈을 먼저 하든 연산의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결합법칙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렬의 뺄셈을 적용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죠. 내가 CCTV로 집을 짓고 있는데 보통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모든 성분이 다 뭐인 행렬이 나와야 돼요? CCTV 찍고 있는데 좀 전에 찍은 사진하고 그 다음에 좀 이후에 찍은 사진하고 둘이 뺀다고 했잖아. 그럼 같은 꼴인데 모든 성분에 같은 값이 들어있겠지. 똑같은 사진이니까. 그럼 빼면 모든 성분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지. 0. 똑같은 거 계속 빼니까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뭐라고 하냐면 0행렬이라고 해요. 0행렬. 0행렬. 연산의 결과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0행렬인 상태로 계속 나오게 되면 아무도 침입하지 않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짰단 말이야. 그걸 정말 0행렬일 때 알람이 울리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집안에 파리가 날아다니면 알람이 울려요.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알람이 울려요. 왜냐면 0행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CCTV 설계할 때 이게 성분들의 총합이 얼마를 초과하면 알람이 울리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살짝 옷 위에 걸쳐놓고 왔는데 그게 점점 중력에서 슬슬 내려오다가 툭 떨어졌어. 갑자기 막 도둑이 침입했다고 알람이 울려 핸드폰으로.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렇다. 이런 얘기죠. 뭐 어쨌거나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행렬을 둘이 빼게 되면 모든 성분이 무엇인? 0인 행렬이 얻어지는데 그런 행렬을 0행렬이라고 한다. 여기 써놨어요. 그 행렬은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 알아요? 그 매트릭스하고 같은 매트릭스입니다. 네. 자, 다음 행렬의 실수배. 실수배라는 건 실수를 곱한다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 선생님, 행렬과 행렬의 덧셈 뺄셈 했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뭐여야 돼 원래? 행렬과 행렬의 곱셈이나 행렬과 행렬의 나눗셈 이런 거 안 배워요? 그치. 일단 나눗셈 안 배웁니다. 곱셈만 배우는데 나눗셈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곱셈만 배우는데 그 곱셈이 좀 어려워서 곱셈 이전에 상수배를 먼저 배웁니다. 상수배는 그냥 행렬 자체를 모든 성분의 숫자를 키우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이죠. 행렬 A 얘도 A, I, J 모양을 안정하고 싶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와 실수 K에 대하여 진영아 집중. 예. 진영아 너는 집중을 하면 쌤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집중을 안 하고 네 정신 딴 데 가 있잖아. 그럼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알았니? 그러니까 모든 성분을 K배하는 걸 실수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쓸 때도 KA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제가 영상을 찍고 있을 때는 저한테 지적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들어보시는 경우가 있고요. 오픈되어 있으니까. 근데 진영아 왜 집중 안 하니? 막 이러면 딱히 좋을 리가 없죠. 게다가 이걸 한번 잘 찍어 놓으면 또 자율반에서 진도 당한 친구들이 듣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임진영이라는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름이 막 계속 불려진 애들도 있거든요. 누구야 답변해봐. 근데 맨날 답변하고 이러면 이 사람 수학 잘하죠.
막 이렇게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조용. 자, 그래서 실제로 KA의 성분을 써보면 저 위에 있는 걸 예제로 가지고 써보라는 얘기예요. KA11, KA12, KA21, KA22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수배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저 새끼 언제 쉬는 시간 줄 것인가 지금 고민이잖아요. 알겠죠? 실수배까지만 하고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 저 새끼 뭐지? 9시 넘었는데 왜 시작을 안 하지? 다 들려요. 자, 행렬의 실수배에 대한 성질을 봅시다. 같은 꼴의 행렬 A, B, O와 실수 K, L에 대하여 단 O는 영행렬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걸 보게 되는데 같은 꼴에 지금 5도 포함이죠. 그러니까 영행렬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실수 따지면 숫자 0 같은 애인데 맞아요, 맞아요. 행렬의 꼴마다 그 0 같은 애가 다 다르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2 곱하기 2 행렬의 0 행렬을 3 곱하기 3 행렬의 0 행렬 연산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모든 행렬의 꼴마다 거기에 걸맞는 0 행렬이 다 따로 있단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수 연산하고 아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자, 첫 번째 성질. 근데 직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 보세요. 1 곱하기 A는 당연히 뭐일 것 같습니까? A일 것 같죠? 1 곱하기 A가 아닐 것 같지 않잖아요? 모든 성분을 1배 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1배 하면 안 되죠? 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극우가 돼버렸네요.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마이너스 1배 자꾸 하게 되네요. 네.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A입니다. 그죠? 이것도 납득이 되시죠? 모든 성분의 부호가 바뀌니까요. 그죠? 네. 세 번째. K 곱하기 0 행렬은 뭐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같은 꼴의 0 행렬이 되겠죠. 왜냐면 0 행렬은 모든 성분이 뭐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죠. 거기다 K 곱해봐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겠다. 이해되시죠? 네 번째. 0 곱하기 A. 이때 A는 0 행렬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0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 행렬이 되게 조심하세요. 여기는 숫자 0입니다. 여기는 0 행렬입니다. 0 행렬은 알파벳 5로 표기합니다. 지금 사이즈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제 와서 0 행렬을 이렇게 쓰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인쇄처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이즈로 구분하세요. 아, 저 0 행렬이구나. 됐니? 다섯 번째. 결합법칙이 성립하는데 상수배를 K배하고 L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해야 되느냐? 딱히 안 중요합니다. L배를 먼저 하고 K배를 하든 K배를 먼저 하고 L배를 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서도 상수배 연산의 순서를 바꾸는 개념이라서 KLA는 똑같이 있고 괄호만 이동하는 겁니다. 상수배에 대해서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상수배에 대해서요. 가령 K 더하기 L배를 하고 싶어요. A를. 그러면 이걸
KA와 LA의 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 행렬이나 2 곱하기 2 같은 거 상상해가지고 K 플러스 L배한 각 성분하고 K배한 성분과 L배한 성분의 합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타당한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가 밖에 이렇게 있고 A 더하기 B 구조가 좀 다릅니다. 똑같아요. 저 위에는 상수가 K 더하기 L이잖아요. 밑에는 행렬이 A 더하기 B예요. 이런 경우에도 KA 더하기 KB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행렬을 상수에 대해서 분배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수를 행렬에 대해서 분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건 제가 글로 좀 적어줄게요. 행렬을 위에 거는 상수에 분배를 했다 이런 개념을 볼 수 있죠. 밑에 거는 상수를 행렬에 분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간단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문제 하나 풀어봐야지. 간단한 문제 진짜 간단합니다. 간단한 문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의 쉬는 시간에 타이밍을 잡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쉬게 해드리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수업 효과가 가장 높은 시점에 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2번과 4번에서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는 수나 식의 계산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납득이 되는 이유가 기존에 우리가 하던 그냥 숫자 연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거든. 실제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행렬 x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자, 잘 봐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차 방정식처럼 생각이 되잖아. 그러니까 5x-3x 그리고 2a 더하기 4b 이렇게 쓰고 싶죠? 여기까지 괜찮니? 잘 봐. 이걸 니네가 5 빼기 3x 이렇게 쓰고 2a 더하기 4b 이렇게 쓰잖아. 선생님 이 간단한 녀석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 위에 올라가 볼게요. 위에 올라가 보면 이 결합 법칙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해서 얘가 2x는 2a 더하기 4b가 됐던 거지.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서는 굉장히 매끄럽게 하지만 행렬에서는 이래도 되나?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는 a 더하기 2b가 되죠. 자, 제 말 잘 들어봐요. 행렬의 연산도 보통 문제집에서 이걸 다 쓰거든. 무슨 말이냐면 a를 그대로 옮겨 쓰고 b를 그대로 옮겨 써가지고 2배 해한 것도 써주고 둘이 더한 것도 쓰고 이런단 말이야. 자꾸 그런 식으로 연산을 하다 보면 머리가 안 좋아져요. 자, 우리 다 같이 머리가 좋아질 거거든요. 자, 이제 상상해 봅시다. A 어차피 위에 있잖아요. 그럼 B에 있는 모든 성분을 다 2배 하세요. 그럼 20, 마이너스 10, 10, 30으로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더해서 바로 다이렉트 쓸게요. 그럼 첫 번째 성분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1행 2열의 성분은 얼마입니까? 아이 잘한다. 봐.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2행 1열의 성분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2행 2열의 성분은요? 봐봐.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한 문제만 더 풀고 쉬는 시간 줄게요. 와, 감사합니다. 자, 왼쪽은 뭐냐면 그러니까 상수배 결합법칙, 분배법칙이죠. 상수배 분배법칙. 그럼 얘를 3x 더하기 6a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2a 더하기 2b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좀 빠르게 해야 되겠죠. 2x는 그럼 뭐가 돼요? 2b-4a라고 할까요? 그럼 x는 b-2a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상상해 봅시다. B에서 2배를 빼면 얼마? 첫 번째 성분 얼마? 마이너스 아이 좋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15. 마이너스 15. 2행 1열 성분은요? 5. 2행 2열 성분은요? 25. 아이 잘한다. 아무것도 아니었죠? 여기까지 했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